안녕하세요, 박윤철입니다. 오늘 교재 판매 관련해서 안내는 여기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캡처해서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200명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문자 주세요. 잘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요걸 해볼 거예요. 아주 제가 요즘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은근히 이게 스트레스 받네. 그죠? 이게 좀 큰 자본이 아닌 적은 자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분 경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경매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도로 경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도로 경매 해서 뭐 합니까? 그거, 그거 뭐 운 좋으면 남는 거고, 저기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 아마 최초로 제가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요것은요. 도로 모퉁이가 도로인가? 우리가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건축물을 지려면 필지가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차가 돌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이렇게 가각 전제를 하죠. 이렇게요. 요걸 바로 도로 모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 모퉁이가 도로인가? 도로 맞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요.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이 가각전지는 그죠? 이 필지를 위해서 그죠? 필지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제외합니다. 이 면적을.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손해죠. 그죠? 또 도로로 뺏겨야 되고 내줘야 되고 그죠? 그러면 요 도로가 미불용지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불용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례를 제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럼 보상가는 어떻게 될까? 보상가는 그럼 이게 도로니까 도로로 보상해준다? 그건 아니죠. 물론 감정평가서에는 지목이 도로니까 감정평가서에는 도로로 됐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제가 조금 더 설명했지만 도로인데 지목이 도로인데 대로 감정이 돼 있대. 대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지목은 지목은 도로인데 대로 감정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기타 요인 또는 개별 요인을 마이너스 해줘요. 그죠? 보통이 3분의 1이잖아요. 0.3 얼마.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도로로 평가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이분은 사실은 공부가 별로 안 돼서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교재를 판매하긴 했지만, 제가 맨 처음에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부가 안 돼 있는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토지 이제 그 감정평가도 도로 모퉁이가 미불용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미불용지라면 좋은 거죠. 그죠? 도로로 감정돼 있고, 그죠? 도로로 감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 되기 이전에는 이 주위의 형상들 아니면 이 주위가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 주위의 대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강의를 한 20분 내로 짧게 할 거예요. 길게 안 할 겁니다. 입도 아프고 힘들고 필요하신 분은 제 교재 다 실렸으니까 교재 보시면 돼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455강인데 도로 모퉁이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수용 예정 가격은 인근 지목이 대인 토지의 3분의 1 가격이어야 하죠. 그죠? 지적도상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 모퉁이 가각전제라고 하죠. 보통 건폐율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밑으로 내려봐야 되겠다. 그림이 없네. 어쨌든 그림 밑에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각자마다 이제 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차가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에 가격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차가 뒷바퀴가 걸린다든가 차가 뭐 이렇게 건축물이 여기 도로 가까이 앉혀 있으면 뭐 차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요걸 도로 모퉁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용어로 도로 모퉁이를 내줘야 되는데 이 도로 모퉁이를 내줌으로써 나머지 토지만 건폐율, 용적률에 산입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외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겠죠. 그죠? 당연히 이것은 지목도 도로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읽어볼게요, 제가요. 나중에 사례를 쭉 들어드릴 거예요. 실제로 주택이 모퉁이가 얹혀져 있다면 현황평가가 기본이므로 지목은 대로 보상된다. 그죠? 만약에 이게 도로 모퉁이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렇게 이 도로 모퉁이에
끼고 앉힐 수도 있어요. 앉아있을 수도 있다고요. 바로 이런 사례가 그런 사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도로가 아닌 지목을 대로 평가해줘야죠. 그죠? 지목을 대로 평가해줘야죠. 그죠? 정확한 측정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해요. 건물이 앉혀져 있는지, 그죠? 진짜 이 도로 모퉁이를 깔고 건물이 앉혀져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좀 검토할 사항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 모퉁이, 뭐 보통 뭐 한 평, 두 평이에요. 그죠? 한 평도 안 될 수도 있고, 뭐 1.3제곱미터 또는 1.1제곱미터 또는 3제곱미터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분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런 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미분용지라고 하면 보상을 노릴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이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다. 그러면, 일정 면적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입주권이 나오죠. 그죠? 분양권인가요? 분양권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소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일단의 토지 내에서 약간 토지가 부족한 사람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받고 싶은데 토지가, 예를 들어 입주권이 예를 들어 조건이 15평이라고 그래. 그런데 한 평이 부족해. 그럼 이런 도로 모퉁이, 도로가 나오면 낙찰을 받아야죠. 그죠? 그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낙찰을 받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입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도로도 면적에 포함되니까, 그죠? 면적에 가격은 아니에요. 면적이 포함되는 거예요. 면적에 포함되니까 내가 도로 지분을 예를 들어서 20평 가지고 있다. 이 도로 지분을 재개발 지역에서 또는 재건축 지역에서 20평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입주권 아니면 또 분양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조합은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용 예정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내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낙찰을 받습니다. 도로를. 그렇죠. 이 도로를 막아서 내가 뭐 사용료를 받겠다. 그것은 도둑놈 심보고 그딴 짓거리 하면 안 되고요, 진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많이 받고, 지분이 부족한 사람은 고가에도 받을 거임. 그죠? 조합원에서 제가 비례율.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과소 토지야, 이게 평수가 적어요. 이거밖에 내가 이걸 달랑 하나 이걸 낙찰을 받았어. 그래서 이게 한 평이 한 평. 그런데 얘가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러면 과소 토지니까 이건 현금 청산 대상이죠. 현금 청산 대상이죠. 그죠? 우리가 조합을 결성해서 현금 청산을 해주면 이게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례율이, 재개발, 재건축은 비례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죠?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금 청산자들한테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해준다고요.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죠? 현금 청산을 해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단의 조합이 있어, 이 단지가 있어. 그런데 얘가 재건축 단지야. 그러면 공시지가가 100만 원인데 현금 청산을 갖다가 공시지가의 뭐 2배, 200만 원 해준다. 그럼 너도 나도 다 현금 청산 받겠죠. 그럼 이 조합은 누가 꾸립니까? 예? 조합은 누가 꾸려요? 이 재개발, 재건축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바보 또라이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는 욕을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근데 이게 제가 입에 습관이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자고 하는 겁니다. 재밌자고.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자들이 많으면 조합이 삐그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기존 조합원들이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금 청산자들한테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현금 청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휘발유 들고 조합장 집에 찾아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싸우다가 뭐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뭐 도로 모퉁이, 도로냐 아니냐, 이것은 도로다. 왜? 건축법상 도로 모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죠. 그죠? 도로 모퉁이니까 도로죠. 그죠?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건폐율 용적률에서 산입에서 제외되고요. 보상은 현재 도로지만, 그죠? 현재 도로지만 만약에 실제 이게 미분용지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목이 대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 날 수가 있겠죠. 그죠? 미분용지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 공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보상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이 말씀드렸죠. 일정 토지 면적 이상은 분양권이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과소 토지는 청산 대상이며 비례율 조절을 위해서 대개는 공시지가보다 싸게 현금 청산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래 물건 평가는 도로로 평가한 설레임. 근데 어떤 분이 이거 갖다가 지목을 대로 평가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욕심만 앞서는 거예요. 욕심만 앞서서 지목이 대로
평가됐다고 하는데 대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내려볼게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제가 공매거든요. 공매 물건인데 이 물건이에요. 이제 어느 분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자, 이 물건이거든요. 감정가 300인데 7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7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자, 아까 거 제가 종합을 해드려 볼게요. 이 토지죠, 이 토지. 이 토지거든요, 이 토지. 가각전제. 그죠? 도로 모퉁인데, 자, 이게, 지목이 만약에 대라면, 대로 평가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도로로 했어요, 도로. 인근, 대보다 3분의 1로 평가했다고요. 대로 평가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게 700만원 이분이 받아갔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3분의 1로 평가했으면 인근의 대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0만원 되겠죠? 그럼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해도 한 300만원 남겠네요. 몇백만원 남겠네요. 그죠? 돈 2, 300은 남겠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낙찰을 받고, 자, 이게 미불용지야. 그러면 국가에다가 돈 주시오. 돈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낙찰 받고 바로 현금 달라고 하면, 국가에서 주면 단기 차익이잖아. 단기 차익 50%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개뿔이나 남는 게 뭐 있어요. 그죠? 개뿔 남는 거 하나도 없네.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그죠?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런 걸 가지고 도로 경매가 뭐 블루오션이네, 도로 경매가 극비노하우네, 그딴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제발 좀. 도로 경매를 하는 사람 치고 제 주위에서는요, 잘된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 자, 이게 감정평가가, 볼게요. 제가 교재다 실어놨는데, 자, 이 물건 맞죠?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도로예요. 도로로 평가됐는데, 자, 만약에 이게 미불용지다. 도로로 편입시켰을 때 미불용지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겠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겠죠. 그죠? 보상을 해주면, 자, 그러면, 이 인근에, 그러면 이게 도로인데, 지목이 도로인데, 그럼 도로로 보상해주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도로 보상이 아니란 얘기죠. 이 도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게, 그죠? 그 모양과 위치와 형상, 그다음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그 물건 감정가는 300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로 평가했을 때는 1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죠? 근데 이분이 낙찰을 700에 받았어.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보상이 지금 현재 된다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1000만원 보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그러면 단기 차익이니까 뭐 300 남고 세금 150 남고 이것저것 뭐 차포 떼고 그러면 100만원에 남을라나? 100만원 벌라고 이 짓거리 합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안 해. 그리고 하나 더. 이분이 이제 700만원을 받으셨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미불용지든지. 그죠? 미불용지는 금방 조사하면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미불용지든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 여기 재개발 재건축 단지거든요.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인데 정말 토지가 자기가 해서 뭐 조합 자격이 15평인데 자기가 한 13평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조금 한 평이 조금 넘게 부족한데 이걸 받아야 하면 조합은 자격이 생겨. 그런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미불용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그거 10건 중에 하나 경쟁도 치열하고요. 옛날에 그 10년 전에 다 써먹었던 것들이에요. 그죠? 지금은 그런 거 통용되지도 않아요. 남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제 강의 속에서 블루오션들 찾아서 돈을 버셔야지 이런 거 갖고 돈 2, 300 벌려고 이런 노력을 합니까? 아우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저는 공부를 더 하겠어요. 자 볼게요. 이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목이 대로 평가됐대. 대로 평가됐대. 아니 이게 무슨 소리. 그러니까 그분은 공부가 덜 되신 거예요. 그분은 공부가. 왜? 자 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요런 그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요런 내용들도 있죠. 그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그죠? 뭐 이렇게. 근데 그 밖의 요인을 만약에 이게 토지가 도로다라고 하면 3분의 1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 요인 안에서 개별 요인에다가 0.314를 곱해준 거예요.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30%잖아요.
지목은 되잖아요. 그죠? 지목은 도로인데, 그죠? 여기 보면, 이용 상황도 도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가는 여기 대로 했어요. 대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목이 되거든요. 대로 했습니다. 대로. 그러면, 그래서 0.314를 곱해주니까 이게 도로 가격인 거예요. 이게 도로 가격인가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감정평가에 조금 약간 모순인 게 뭐냐면 이 그 밖의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8배를 줬어요. 1.8배를 굉장히 많이 높게 준 거죠. 그죠? 물론 이것은 그 인근의 매매 사례라든가 그죠? 그런 걸 또 거래 사례 그런 걸 평균해서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정말 이 그 밖의 요인, 이 감정평가 수용 예정지의 보상가를 계산하는 식을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공개한 거 있죠? 그거 정말 여러분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강의 외에 제 교재에 따로 실려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요 보상가 계산하는 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영상에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목을 뭐 대로 평가했네 어쩌네 그런 말씀 하시는데 대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죠? 개별 요인이 0.314잖아요. 그죠? 또는 개별 요인이 아니라 그 밖의 요인에다가 0.314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평가사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감정 평가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로 평가된 게 아니라 지목이 도로로 평가됐다. 그죠? 저기 경상도에 계신 제 교재 구매하신 분 아시겠죠? 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이런 물건 또 이게 만약에 이런 물건이 하나 있어. 이것도 공매거든요. 이런 물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 10.9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3평밖에 안 되는 거죠. 3평밖에 안 되는 건데 자 이런 물건을 낙찰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다. 그러면 내가 토지를 갖다가 더 과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토지를 낙찰받는다든가 뭐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여기 사람 이 사람들한테 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건요. 그런 목적을 받는다든가 그죠?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어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다니까요. 이거는요. 그래서 치료도 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수용되면 재개발 재건축 되면 그냥 내가 조합은 일정 평수 이상이다 그러면 조합은 기회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안에 도로가 나왔다. 그죠? 사업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안에 있는 도로는 낙찰 받아도 됩니다. 그죠? 아니면 정말 이렇게 큰 도로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안에 뭐 땅이 있다. 제 밑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 안에 뭐 일정 토지가 있다. 이게 미불용지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불용지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이거 입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것도 평가상 볼게요. 지목이 되죠. 그죠? 지목이 돼요. 평가 대상 토지 지목이 돼. 이용 상황은 도로로 평가했어요. 그죠? 이용 상황은 도로로 돼 있고 자, 준주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볼게요. 여기는 뭐 가로, 접근, 환경, 획지 다 거의 다 1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 도로지만 인근에 있는 어떤 다른 거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행정적인 요건도 비슷하고 자, 그러면 이분은 기타 요인을 그죠? 기타 요인에다가 이게 도로기 때문에 기타 요인을 30% 책정한 거죠. 0.3으로 책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표준지가 대로 평가됐다 하더라도 그죠? 이것을 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기타 요인이나 또는 개별 요인을 통해서 도로로 다시 0.3을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도로로 환원시켜준다는 얘기예요. 평가할 때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표준지가 되다. 그래서 뭐 대로 평가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요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죠. 요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옛날에 제가 이건 오래전 사건인데 한 4년 됐어요. 요것도 저한테 이제 옛날에 제가 저한테 의뢰온 거예요. 도로. 요게 미불용지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달라. 내가 왜 조사합니까? 본인께서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도로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정보공개 요청해라. 그죠? 행정정보공개 요청해라. 그러면 답 알려줄 것이다. 미불용지면 적당한 가격 써서 입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이게 가격이 도로잖아요. 도로. 그죠? 지목도 도로고 그리고 지목도 보시다시피 도로잖아요. 그죠?
도로죠. 그런데 자, 이게 도로지만 도로가 되기 이전에는 일반 상업지였을 거란 말이야, 얘가. 그죠? 지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미불용지라 하면 지금의 어떤 도로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이때 당시에 이 도로 지정 당시에 똑같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준다. 그러면 이때 보상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러면 옛날 가격으로 평가하냐? 그게 아니고 현재 이용 상황, 그죠? 현재 이게 지목이 되잖아요. 이것도 옛날에 이 도로로 편입 안 됐으면 지목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평가해 준다는 얘기예요. 보상할 때는. 그죠? 옛날 가격. 옛날 뭐 이게 70년대 지정됐어, 이게 도로가. 그럼 도로 지정 당시에 뭐 이게 지목이 되었어. 도로 지정하게 되는. 그럼 70년대 이 가격을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2022년 현재 지목이 대로 평가해 준다는 게 가격을. 그죠? 이해 가셨죠? 옛날 가격이 아닙니다. 현재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죠. 이 감정가는 뭐 2,800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왜 6.6 한 평이네, 한 평. 그러니까 이것은 뭐 1,000만 원을 넘겠죠. 2,800. 2,800. 한 평이 2,800이네? 세 평이? 두 평이구나. 두 평이 2,800이니까 한 1,500 정도 되겠네, 한 평에. 그죠? 두 평이면 3,000.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로 평가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로로. 자, 볼게요. 그래서 이 평가할 때도 표준지는 A예요. 이게 표준지가 A 보니까 지목이 돼요, 돼. 아니, 상업지야, 상업지. 그죠? 상업지였다고. 그러면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획지 조건에다가 0.3을 해줬네요. 이게 바로 도로로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 가감해서 평가된 거죠. 일반 옆에 땅보다. 이해 가셨죠?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고, 그죠? 이런 거 똑같은 거고.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요것도 공매 사건인데, 자, 여기 기호위가 있어. 이게 대로거든요, 이게 대로. 이게 대로예요. 대로, 큰 도로예요. 도로 안에 도로가 여기 딱 하나 있네, 이게. 그죠? 이게 하나 있네? 이게 왜 경매 나왔을까? 미불용지였을까? 그럼 미불용지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불용지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 그죠? 지금 여기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죠? 3,000만 원으로 돼 있죠? 도로니까 3,000만 원로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목이 대로 평가하면 이거 3배 정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억 정도 되겠죠. 그죠? 1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보상이 1억 나오잖아요. 그죠? 보상이 1억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7천에 낙찰 받았다. 얼마에 낙찰 받았 볼까? 이거? 궁금해지네, 갑자기. 202 01475 202 01475 다시 001이죠. 볼까? 얼마나? 이게 4,200이었구나. 이게 맞나? 3,200에 낙찰 받았네요. 그죠? 요 토지를. 그죠? 중앙에 있는 토지를. 3,200에. 그럼 이 주위에 있는 토지, 이게 보니까, 비교 표준지를 갖다 대로 했네, 그죠? 대로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미불용지다. 진짜 미불용지다.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한번 볼까? 그러면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요. 감정평가서. 20분이 너무 오랬네? 빨리 끝낼게요. 어차피 뭐 이건 이제 거의 다 끝내니까. 제가 어차피 교재는 다 있으니까. 자, 쭉 볼게요. 다음 70. 70. 여기 있네. 70, 70, 30. 좀 밑에 있겠구나. 이거 시간 넘어가는데, 이거. 개별 요인을 기호 1, 기호 2였지 아까. 개별 요인을 0.7 곱했네. 그죠? 개별 요인을 0.7 곱했어요. 또는 이건 0.6을 곱했어. 그죠? 여기 보시면 높게 했네요, 이건. 지목이 도로인데
토지. 지목이 되네요. 대로평가했네. 대로평가했는데, 아, 이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죠? 아까는 도로 안쪽에, 대로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땅이 토지잖아요. 그런데 지목은 돼야. 지목은 돼야. 그죠? 그러면 거의, 대로평가했네, 대로평가했는데, 도로기 때문에, 그죠? 30%만 감했네요. 30%만. 30%만, 0. 아까 7 곱했죠? 기타 요인에다가 0.7 곱했으니까 30%만 가감했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분은 3,200인데 보상은 옆에 있는 대를 기준으로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다. 그럼 여기다가 30%이 감정가가 얼마죠? 감정가가 4,200, 5,5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분이 3,200 받았으니까 2,300 정도가 이익이겠네. 그죠? 2,300 정도가 이익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세금 띄고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뭐 이분은 괜찮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정도면. 만약에 이게 미불용지라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불용지, 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뭐 블루오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 행정공개, 뭐 이런 땅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땅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땅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뭐 지료 청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땅을 받는 이유는 이 일단의 토지가 재개발, 재건축 된다던가, 그죠? 그러면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나한테 지분권이 있으니까 내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거다. 이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 줘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분이 넘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 부산에 계신 분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도로에 대해서 교재를 저한테 3일 전에 구매하셨거든요.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극구 사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물건을 한 5개를 의뢰를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런 뭐 몇백만 원짜리 뭐 그런 거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를 하면서 누구누구씨 좀 공부 좀 하시면서 더 공부하시고 저를 귀찮게 하더라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교재 구매하신 분들 요거 이렇게 보시고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